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밤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42,000달러 이 42K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상승의 분위기가 뒤있는 것일까요? 이제 많은 분석가들의 경우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43K만 돌파한다면 다시금 48K까지 4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8% 상승한 42,145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0.04% 하락한 2,266달러대, BNB의 경우도 1.27% 상승한 30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솔라나의 경우는 1.53% 상승한 93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된다면 50.9%, 16.8%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반감기의 경우는 76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2월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설레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부담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제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설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안부 인사 드려야 되는데 부담이 자연스럽게 조금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선물용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이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이거 너무 좋은 것 받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보자마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바로 산양산삼입니다. 이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는데요. 이 정다운 3과 닥터 비트맨 채널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판매가 18만 9천 원 제품을 이제 63% 할인된 가격으로 구독자분들께 6만 9천 원에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다운 3의 경우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브랜드입니다. 절대로 저렴하고 저품질의 산양산삼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180만 뿌리 이상이 판매가 된 만큼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은 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벤트 기한은 2월 6일까지이며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꽤나 괜찮은 선물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장도 고급 한집 박스로 포장이 되어서 배송이 됩니다. 포장부터가 선물하기 딱 좋게 되는데요. 이번 설날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8K가 무너지며 이거 35K까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야기들, 언급들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세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불리웠던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유출액 자체가 현재 완만해졌다라는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유출액이 또 최소치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의 매도세 하방 압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출액이 상당히 높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유출액보다 유입액이 현물 ETF로 들어오는 유입액 자체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에 비트코인이 드디어 42K를 회복하면서 전반적인 크립토 마켓의 상승세가 다시금 올 것 같은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랠리 신호가 나왔다라는 소식도 낙관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인 알린 마르티네즈는 톰 디 마크 시퀀셜 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봉 차트에서 TD 시퀀셜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100일 이평선인 약 36,500달러 위에서 포지션을 유지한다면 이제 4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일 이평선 지지선을 유지 못하면 피보나치 되돌림을 기준으로 33,300달러까지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알리 마르티네즈가 이야기를 한 100일 이평선 위에서 상단에서 좀 높게
높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가격대가 좀 높게 올라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한 활성 비트코인 주소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참여와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신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유튜버 겸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제이슨 피지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 주기 최고점인 49,000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탈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고점을 탈환한다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급등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세를 보면서 분석들 더 하락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참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전고점을 가긴 갈 건데 그 전에 3만 달러가 무려 깨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과 앞으로 600일 동안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2022년 시장 바닥을 정확히 예측한 이제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 크리스 버니스케이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델리 호들에 따르면 이 아크인베스트 암호화폐 부문 총괄이자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털 플레이스 홀더 매니징 파트너인 크리스 버니스케가 엑스닷컴을 통해 비트코인이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최소 3만에서 3만 6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약세론을 폈다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하락한 뒤에 전고점을 향해 움직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극심할 것이다. 다른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인 저스틴 베넷도 지난 23일 엑스닷컴을 통해서 이제 팔로워들에게 블랙스완 이벤트가 심각한 조정을 유발하면 암호화폐의 왕이, 이제 암호화폐 왕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74% 이상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서 2020년 폭락과 유사한 가격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2020년 폭락이라고 한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엄청난 하락세가 이렇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려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는데 하루 만에 무려 50% 폭락세가 왔었죠. 이런 블랙스완이 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잠재적 범위는 10,000에서 15,000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이제 알리 마르티네즈, 방금 나온 이 알리 마르티네즈는 가격 상승세가 20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라면서 비트코인이 과거 강세장의 패턴과 시장 저점 사이에 기간을 따른다면 앞으로 약 600일 동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 고점은 2025년 10월에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고점이 2025년 10월에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비트코인의 4년 조기 사이클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제 이전 사이클과 이 전전 사이클, 이 전전전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벤트가 딱 일어난 직후 1년 반에서 2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후에 비트코인은 여지없이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지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2024년 4월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뒤인 2025년 이제 10월 정도면은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블랙스완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건 당연할 텐데, 이 블랙스완이 이번에도 무조건 올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000에서 1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알겠지만 억측이 아닌가, 약간 무리수를 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한다면 지금 다 팔고 있다가 10,000에서 15,000달러가 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블랙스완이 이번에도 과연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글쎄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가격에서 10,000달러까지 하락하는 일이 과연 오게 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30,000달러도 무너지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소 좀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뱅가드의 경우는 글로벌 암호화폐, 글로벌 자산 운용사 이 뱅가드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라는 언급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지 않고 플랫폼에서도 차단한 뱅가드가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이 뱅가드는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사 브로커리지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ETF나 다른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크립토폴리탄 등 외신들에 따르면 뱅가드의 글로벌 ETF 자본시장 및 브로커 지수 관계 글로벌 책임자 자넬 잭슨은 암호화폐는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라면서 이 뱅가드가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암호화폐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깝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을 도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은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에서 아무런 가치를 지금 찾지를 못하겠다. 비트코인이 뭐 배당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커지는 자산도 아니고 뭐 돈을 버는 이런 자산도 아닌데 도대체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느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뱅가드에게서 나온 이야기라는 게 개인적으로 믿기지 않는데 이 투자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뱅가드는 신중한 투자 상품 출시 접근법을 갖고 있는데 회사는 모든 상품 출시에 대해서 투자 가치, 고객의 필요, 경쟁 우위, 실현 가능성 등 4가지 중요한 요소를 면밀히 고려를 하는데 여기에 비트코인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뱅가드는 암호화폐가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이를 정통 투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정통 투자의 접근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 뭐 찰리 먼거, 빌 게이츠 같은 언급들이 나올 뿐입니다. 엑셀 데이터 쪼가리보다 못하다. 그거랑 다른 게 무엇냐? 찰리 먼거는 마치 비트코인이 성병과도 같다라는 정말 무식한 말조차 했을 정도로 이 정통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전통 금융 자산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룬 인물들의 경우는 똑같은 접근법으로 비트코인을 접근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왜 투자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경우는 아주 좋은 기회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암호화폐와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큰 손실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수익이 필요하다. 이는 충동적인 거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뱅가드는 거래 빈도를 줄이고 장기적이고 규율이 있는 투자 접근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뱅가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계속해서 이제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왜 투자하지 않는지 구글절절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합니다. 우리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라는 이러한 논제라고 할까요? 이러한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가격으로 보답을 하고 있죠. 과연 앞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이 비트코인이 1억이 넘고 1억 5천이 넘고 2억 3억이 넘었을 때 어떠한 표정을 지을지 어떠한 언급을 하게 될지 그들이 아무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욕을 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폄하한들 비트코인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죽은 것 같을 때도 다시 되살아나며 언제나 비웃으며 자기 갈 길 갔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비트코인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한번 비트코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2024, 2025 시즌 비트코인의 퍼포먼스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리플이 뉴욕에서 기관 탈중앙화
금융, 이 디파이와 ETF 추진 고위직을 구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XRP ETF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사가 뉴욕에서 기관 탈중앙화 금융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할 고위 매니저 채용에 나섰다고 합니다. 리플사는 기관 탈중앙 금융이 자신들의 미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면서 리플 원장 위에 기관 탈중앙 금융을 리플 X팀과 함께 할 고위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를 찾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구인자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적절한 파트너와 내부 트레이딩 팀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ETF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노어 테레스인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이 내용이 담긴 트윗을 공유하며 리플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진한다면 선물 ETF가 먼저 신청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은 키 리스폰시빌리티스 밑에 이제 드라이브 크립토 커런시스 ETF 라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기사 내용들 그대로 구인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유독 이 XRP ETF가 정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성 관련해서 오랜 기간 미 SEC와 소송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보다도 많은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XRP ETF가 승인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약식 판결 속에서 다소 승소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SEC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SEC와의 소송의 경우는 다가오는 5월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지난 1월 이제 비트코인 ETF 관련하여서 대답을 했었던 것과 같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5월입니다. 이 5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면 이제 XRP ETF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ETF들도 나올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텐데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상 여타의 다른 알트코인 ETF들이 나오는 것은 단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크립토 생태계가 변화하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6포인트 상승한 55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지지부진했던 하락세를 뒤로하고 다시금 상승하려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들의 기대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시금 49,000달러대까지 단기 고점이었던 49,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이번 상승 속에서는 5만 달러를 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